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문TV의 최종열입니다. 오늘도 정말 시더스 정상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주제를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슈텐코리아 파산 결정을 생방송으로다가 생생하게 하려다가 중간에 멈췄고 뒤늦게 그 파산했던 자료를 갖다 수집을 해서 파산을 엄청나게 지지하는 것 같은 발언, 이런 발언을 일으키고 파산 관계인에 대한 주어진 권한 이런 걸 통해서 슈텐코리아 준조합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혼란과 참 어려움을 갖다가 이렇게 줬던 KTN 방송에 나왔던 거 한번 선점해서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슈텐코리아 영농조합 파산 선고한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낙심하게 만들고 사실을 갖다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성희 변호사님 어제 저녁에 판단했던 내용과 아울러 보면서 그동안 제가 늘 해왔던 정말 시더스 정상화는 첫째 법률적 정상화, 제도적 정상화를 해야 되고 경영적 정상화를 해야 되고 계열사 정상화를 해야 되고 준조합원들을 정상화시키는 이런 절차를 밟아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얘기한 거야말로 정말로 법률적 정상화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메시지를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해줬죠. 그런 대조적인 이야기했던 걸 한번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산이 새로운 시작이다. 이랬더니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인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든지 예. 뭐가 딱 끝이 나면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전체적인 수익 규모라든가 지출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산 관제인이 이제 법원에서 선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시더스 관계자들이 파산 관제인이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파산 관제인을 언제 적이라고 한 적이 있나요? 파산 관제인이 지금 세적이 지금 이제 세워졌다는 이런 말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이것이 파산 결정, 선고 결정했다고 이게 파산된 건가요? 근데 이분들은 마치 막 즐거워서 막 무서워가면서 막 얘기하면서 이런 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 파산한 거를 아주 이렇게 반기고 지지하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건가요? 참 볼 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나서 많은 사람이 한 놈도 믿을 놈이 없다. 이성희 변호사도 믿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상당한 저기를 갖게 되기도 했죠. 그 휴보상위원회 측, 또 X측과 또 이렇게 그 다른 채권단들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고하신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그분들 수고했기 때문에 이런 또 언론 보도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엄 변호사님이 수고하신 건 수고하신 것이고 그 과정에 혹시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 비즈 보도 내용을 보면 파산 신청인이 몇 명인가 봤더니 67명. 사실 저는 이 사건 내용을 사건 번호를 잘 모르고 또 비밀리에 진행했고 사실 67명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상은 회장이 이 부분은 뭐 있는 자금을 갖고 쉽게 처리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어느 정도 그 합의되신 한 10분 정도는 신청했다 취하를 하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5만 6천 명 하고 있는데 한 50명이 파산을 한다는 것이 쉽겠는가? 또 다른 방법, 또 채권자들의 의견도 분명히 요청할 것이고 또 거기에 휴보상위원회도 있고 또 여기 최승민 TV라든가 김태욱 TV를 통해서 많은 채권자분들이 모여서 법원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엄 변호사가 그런 채권자들의 의중을 다 모아서 결과 여러 사람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은 파산 선고의 효력이 어떻고 항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파산 선고가 끝나는 그날도 김태국이나 이 TV들이 와갖고 파산을 갖다 무효를 주장하는 데모가 그 행정법원 앞에서 진행됐던 이런 사건도 있고 또 이런 거는 이상은 저기 회장이 쉽게 다 정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런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파산 선고를 신청한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23만 명의 준조합원들이 있는 속에서 지금 뭐 채권을 갖고 얘기한다면은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 여기 신탁자산위원회에 소속되는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이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채권 지정 신청한 사람한테 5만 6천 1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는 신청을 한 사람들이 여기 65명에서 10명이가 빠져나가고 그래 56명이가 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 이래요. 그럼 56명에 대해서 10배면 500명이요. 100배면 5,000명이요. 그러면 5만 6천 명은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1000분의 1 사람들이 해갖고 이거 신청한 파산 선고를 갖다 한 것이 이게 정당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파산한다고 해서 되겠냐. 그러면 여기서 지환이나 H29나 김태국 TV나 이런 사람들 다 이걸 파산을 원하지 않는 데모를 하고 있는데 이들도 다 일어나서 항소할 거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파산 선고를 다 선고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쭉 얘기할 때 2차적으로다가 파산 신고를 갖다 다 받아주겠다 이랬는데 파산 신고를 여기 뭐냐면 노집사 법원에서 받을 때 두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이 변호사가 받는 건 33만 원씩 해서 파산 신고를 대행해야 할 거고 또 여기 황 변호사를 간 사람은 11만 원씩 해서 파산 여기 신고를 대행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도 안 받고 그대로 하겠다. 무료로 해주겠다. 이 얘기를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파산 신고를 하려면 나는 그래서 그 파산 신고하는 거를 이 사람들은 이정현 변호사나 황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 받아서 하려고 그러면 그런 돈이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앱에서 순식간으로 다 해갖고 정리하면 되니까 무료로 다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파산 신고할 때 같으면은 뭐 33만 원 내고 가서 하든지 11만 원씩 내고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해야 될 얘기 되겠죠. 그래서 첫째 파산 선고의 효력과 항고 절차 진행에 대한 이야기들 쭉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파산 선고 두 번째 파산 선고를 대항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파산 선고 업무에 대해서 했을 때 정말 33만 원, 11만 원씩 받고 하는데 우리는 무료로 해줄 테니까 거기 가서 하든지 여기 가서 하든지 알아서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채권자위원회를 발족할 거다 앞으로. 그 채권자위원회를 발족하겠다. 이걸 이제 세 번째 대안책으로 제시하죠. 네 번째 신탁대의원들의 수익자를 갖다 채권을 지정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탁 무효 소송 패소에 대한 법원 판결 사례를 보여줬어요. 이건 뭐냐? 다섯 번째 신탁 무효 소송 패소의 법원 판례를 보여주는 것은 회사가 파산을 해도 신탁된 것은 격리시켜가지고 신탁 자산대로 해서 채권자에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을 갖다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걸 파산 선고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파산 선고는 그때부터 사실상에는 왜 국세청에서부터 다 이렇게 하도록 하느냐 이런 말을 쭉 놓고 얘기해 보면은 결국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다가 뭐냐면 파산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일단 그거 파산을 하면은 제일 먼저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국세청에 때가 신고하는 걸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에 세금 먼저 찾아가라 채권하면은 그리고 뭐 그다음에 건보료는 직원도 4대 보험 안 낸 거 그거부터 정리한다. 근로복지공단에 여기 통보하는 것은 임금체불 있으면 하겠다. 그런데 임금체불도 없고 건보료 안 낸 것도 없고 세금 저기 뭐 안 낸 것도 없고 그리고 이런 얘기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적 대리인이 노집자고 저기 홍현필 여기 뭐 변호사랑 이런 얘기 쭉 하면서 이런 얘기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하고 간다면 파산 관제인도 파산 관제인이 뭐 자기 이물대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다 진행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송 여기 뭐냐면 항고 절차에 의해서 준조합원들이 많이 모여진 이분들에 의해 갖고 실질적으로다가 파산 관제인을 갖다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정을 해줘야 되고 파산 관제인 감시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람 지정도 해야 되고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철저로 반대를 해야 될 엄 변호사는 오히려 김희창 변호사 파산 관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갖고 뭣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얼리벌리하게 하시려 한 거 아니냐 이런 것처럼 KTN도 정말 저기 대기자랄까 그분도 법무장도 거기에다가 대표라가 이분들도 자기들의 상식적인 법률적인 이걸 가지고 그럼 시도스를 위한 방송을 한 건지 준조합원들 위한 방송을 한 건지 불안을 해소해 주려고 하는지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상식을 가지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이 파산됐고 파산 관제인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가 얼마나 많은 혼란을 줘가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기운 빠지게 만드느냐. 이게 제대로 된 취재활동을 제대로 된 방송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현장 조사를 해도 상황에 맞도록 이게 안 해요. 그리고 법이 책대로만 돌아가는 거 봤어요? 책 갖고 나오지 읽는다고 됩니까? 현장에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이와 같이 너무 이렇게 오늘 이번에 딱 볼 때 이성희 변호사님 어제저녁에 방송을 다 찾아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법률적인 진짜 뭐랄까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고 법률적 배경도 갖춰지는 이런 모습을 다 보잖아요. 너무 아주 저기 시플하게 대안책 아주 그 조목조목 딱 세워갖고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방송을 해줄 때 모든 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을 쳐다보면 가장 이런 이성희 변호사는 참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다가 세상 나라에서 볼 땐 참 나쁜 사람이에요. 변호사들도 좀 일 좀 해서 수임료 좀 받아먹게 내버려두지 뭘 이렇게 100일 전에 싹 밝혀나가고 그 양반들 업무에도 방해를 주고 또 이쪽에도 목적 달성 이 사람들도 좀 대충 알고서 막 방송했지만은 사실 확인과 이게 배경적인 거나 법률적 이런 거 조성하는 이런 거 상관없이 막 해서 이 사람들도 진짜 이제 인기 좀 얻고 막 이렇게 할수록 이제 도와주셔야 되는데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교통정리하듯 이렇게 해놓으니까 변호사들이 보면 욕먹게 생겼고 KTN 애들 보면 욕먹게 생겼고 참 이렇지 않아요. 그러나 시더스를 준조합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법률적 정상화 제도적 기반을 잘 마련해주고 있는가 이런 걸 볼 때는 정말로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이성희 변호사였다 이런 말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항고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또 다른 TV에서도 보고 다 합리할 수밖에 없도록 깔끔하게 전후, 좌우, 상하, 교통정리하자 딱 정리해주는 이걸 볼 때는 역시 살리는 파수꾼 진짜 사기 언론을 생기 언론으로 사기 변론을 생기 변론으로 딱 바꿔놓는 법조계에도 생기를 불어넣는 역시 살리는 파수꾼이 맞았구나. 진짜 생기 언어를 구사하는 이성희 변호사 아주 전폭적으로 지대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특별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 참 뭐랄까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것 이걸 다 바로잡는 그런 계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살리는 방송, 살리는 언어로 살리는 재판, 살리는 변론을 하고 있는 이정희 변호사. 정말로 여기 뭐랄까 살리는 파수꾼이 맞습니다. 그리고 생명 걸고 전부 다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 정길영 대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진행해가는 것만 과연 누가 이걸 살릴 것인가, 누가 살리고 있는 것인가, 누가 지키고 있는 것인가, 누가 정말 하늘의 뜻을 받아서 땅으로 전달하는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제가 한 번 더 얘기한다면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도 웃겼던 거, 사기 언론, 사기 방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진짜 사기 여기 뭐 단어, 사기 언론 정말로 내가 잘 판단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한번 방송할 건데요. 정말로 언론이 얼마만큼 사기를 많이 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 뭐야 죽이는 단어, 죽이는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 일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고집불통에 여기 뭐야 각종 정실 인사에, 그 다음에 명품 핸드백 덥적받고 주가 조작에 대파 실현 뭐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이 말만 들어가서 프레임 씌우는 방송.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야, 미국에도 그런 했던 주로 언론들이 이제 정말 전후장후 가리지 않고 살리는 말, 살리는 단어, 생기를 불어넣는 언론인 같은 살아있는 또 전도자 중에 전도사, 사기공화국을 생기공화국을 바꾸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누가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을 통해 갖고 미국에도 사기 언론들이 다 문을 닫게 되는, 그래서 언론 보고마, 방송 보고마가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걸 저는 얘기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부터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 잘 쳐다보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이분들은 갖다가 참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면은 뭐와 같으냐, 운명 공동체와 같은 이렇게 시대를 위해 준비된 분들이다. 저는 이런 말을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는 걸 놓고 볼 때 보면 미국이라고 밑자는 아름다운 밑자를 써요. 우리가 미국을 지칭할 때는 아름다운 밑자는 양자 밑에 큰 대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린 사람, 이게 밑자예요. 그리고 국, 그래요. 그러니까 양을 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진 나라가 미국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힌 나라가 나라 한자 한국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정말 전 세계에 정말 여호와의 구원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나라 대한민국, 한국과 미국. 정말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역시 살리는 언어, 살리는 방송, 살리는 정치, 살리는 정말 이 뭐랄까 이걸 갖다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운명 공동체로 되어 있는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은 더 운명의 공동체가 돼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면서 사기 공화국이 되어 있는 세상을 싹 다 다스려 정복하는 그런 증인들로 쓰게 될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 한 말이 얼마만큼 정말 내가 몇 년 뒤에 이것이 다 확인할 수 있냐? 아니요. 매달 지나가면서 확인해 보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 공동체 미국과 한국 여기에 함께 여기 뭐 살리는 방송, 살리는 언어, 살리는 정치를 갖다가 할 때마다 재조명하는 메시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생기 언론, 생기 방송 그리고 법조계의 정상화, 법률 정상화와 제도적 기반을 갖다 만들어가는 이성희 변호사님께 심심한 그 감사와 격려하는 그런 여기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